안녕하세요. 얼마 전 이혼하게 된 30대 남자입니다.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이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 이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있게 됐네요. 전 아내와는 친구 여자친구에게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. 뭐 어느 정도 조건도 맞았고 저런 사람이 그렇게 잘나지 않았기에 너무 감사하며 만났습니다. 그렇게 고백하여 사귀게 되었고 나이도 나이고 이 사람 놓칠세라 좀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뭐 한평생 여자 한번 집에 데리고 온 적 없는 터라 평생 노총각으로 살아가나 싶어서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. 결혼하고도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가 아니라 귀빈대하듯 하셨죠. 저도 아내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죠. 아내가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가주지 못할 때는 친구들과 다녀오곤 했고 저하고도 다 일면식이 있고 얘기도 해본 사람들이라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. 그 패밀리 중에는 남자도 있었습니다. 참 싹싹하고 형님 하며 잘 따랐죠. 아내와는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라 했습니다. 그렇기에 저도 잘해주려 많이 노력했습니다. 집에 와서 같이 술 먹고 재운 적도 있을 정도로 스스럼 없이 지냈어요. 그 친구의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할 때 같이 위로하며 놀러도 가고 그냥 동생이라 생각했죠.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 친구와 둘이 바람 쐬러 간다고 하더군요. 둘이? 물으니 응, 당연한 듯 대답하더군요. 뭐 바람 쐬고 드라이브하고 들어오는 것이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조금 마음이 그렇긴 했지만 거기서 뭔가 말을 한다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질까봐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날 저는 퇴근 후에 간만에 혼자 있는 시간에 맥주 한 캔 하며 영화 보며 여유 즐기고 기분 좋게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11시, 12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했습니다. 10시에 전화했을 때는 금방 간다고 하던 아내가 12시가 되니 전화도 안 되고 폰도 꺼져 있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재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가 어디냐 물으니 강원도. 멀리도 갔더군요. 내일 출근해야 하니 데리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알겠다고 재우라고 했습니다. 다음날 출근하고 점심시간쯤 되니 이제 집에 왔다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요. 기분 나쁘고 화났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. 그렇게 몇 주 지나고 주말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했습니다. 청소를 하며 책 정리를 하다가 아내 옛날 전공서적을 꽂아놓고 있는데 뭔가 툭 떨어져서 보니 아내가 그 친구와 입 대 입으로 뽀뽀하고 있는 이미지 사진이었습니다. 옛날에 지하상가에서 유행하던 그런 사진이요. 이게 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. 이거 뭐냐고. 그러니 그냥 우정사진이야 하고 말더라고요. 뭔가 기분이 찜찜해서 안 잡으라 해서 얘기했습니다. 너는 친구끼리 입에다가 뽀뽀하냐고. 내가 친구랍시고 다른 여자랑 뽀뽀하는 게 넌 이해가 되겠냐고요. 그러니 지난 일인데 어떠냐 식으로 말하더군요. 그래서 무슨 사이였냐 물으니 그때서야 말하더군요.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 서로 마음이 생겨 사귀기 시작했다고요. 그렇게 사귀기 시작해서 대학교 같은 곳까지 가고 졸업 때까지 사귀고 사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헤어졌다고 하더군요. 속인 것에 대해 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. 왜 속였냐 하니 이젠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굳이 옛날 일 말해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. 그 말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. 그런 사람이랑 둘이 놀러 다니고 외박까지 하느냐고요. 정말 이성을 잃고 소리 질렀죠. 그러니 정말 이제 아무 감정도 없고 친구라 생각하기에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. 제가 또 괘씸한 건 그 패밀리들 저랑 그렇게 어울리면서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쉬쉬하며 저만 바보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정말 꼴도 보기 싫었죠. 그치만 이런 일로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앞으로 행동 조심해라 하고 넘어갔습니다. 내 눈에 띄게 하지 말라고요. 알겠다고 하더군요. 그렇게 한동안 또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친정에 사촌 모임이 있다 하여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온다며 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. 저한테는 오빠 회사 때문에 못 가겠지 하면서 저를 엄청 생각해주는 척 했습니다. 혼자 다녀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.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. 그래서 신경 안 쓰려다가 고마운 마음에 장모님에게 용돈이나 드릴까 하여 안부차 전화를 했습니다. 평생 전화 한 번 안 하던 사이가 전화하니 엄청 반가워하셨습니다.
이서방 무슨 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하면서요. 그래서 오늘 같이 인사 한번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일 안 바쁠 때 찾아뵌다고 하니 무슨 소리인지 의아해 하셨습니다. 그때서야 조금 직감이 왔습니다. 거짓말이구나. 아닙니다 하고 성급히 둘러대고 끊었습니다. 그냥 안부차 전화한 것처럼 연기하고요. 그리고 다음날 블랙박스로 확인했더니 그 친구와 하루 놀다가 온 것이더군요. 뭐 대화 수준이 그냥 관계 파트너 정도의 스스럼 없는 대화. 뭐 관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유부녀가 남자와 해야 할 대화가 아니었습니다. 일단 정황은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한 뭔가까지 필요했던 저는 아내 손으로 몰래 지문을 풀고 구글 타임라인을 봤죠. 타임라인을 보면 어디 갔는지 다 나옵니다. 모텔 갔더군요. 그렇게 증거까지 확보하고 나니 뭐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. 그렇게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어떻게 복수할까 하루하루 생각하며 정을 떼갔습니다.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너무 섣불리 결혼을 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았고요. 한 달 뒤쯤 지났을 때 그 친구 얘기를 들었습니다. 물론 아내 입에서 들었죠. 전에 정말 죽도록 좋아했지만 헤어져서 힘들다고 우리 부부한테 위로받았을 때 만났던 여자와 다시 만난다고요. 그래서 뭐 축하해줬다느니 아무 사이도 아닌 거 맞지 않냐느니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. 그래서 잘 되었다 싶어서 같이 저녁과 함께 하자 했습니다. 재회 축하도 해줄 겸요. 정말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산다고요. 그렇게 아무 의심하지 않고 아내는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며 정말 잘 돼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방정을 떨더군요. 며칠 뒤 만났습니다. 만나서 식사 도중에 말했죠. 혹시 이 두 사람 따로 많이 만나는 거 알고 있냐고요.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은 표정이 굳고 그 여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. 뭐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 스스럼 없이 지내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럼 모텔에서 둘이 자는 것도 알고 있겠네요 하니 분위기가 싸해졌죠. 아내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며 방방 뛰기 시작하고 그 친구도 형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냐며 다그쳤습니다. 그래서 조용히 블랙박스 녹음한 거 틀어주고 타임라인 기록한 거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 그 여자분 얼굴 발개져서 나가고 그 친구는 따라갔죠. 아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. 다 알고 있었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이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요. 지금 아직 애도 없으니 빨리 갈아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. 그러니 울더군요.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.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. 어릴 때부터 만나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 없고 진짜 친구로서의 감정이지만 사귈 때 궁합이 너무 좋아서 서로 연애를 하면서도 가끔씩 그 짓을 해왔다고 하더군요. 근데 이제 자기도 결혼했고 그 친구도 결혼하니 이제 정말 끝내기로 했다고.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이었다고요. 뭐 듣자니 진심인 것 같기도 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이미 농락당한 것이고 결심이 서 있는 상태였으니까요.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자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며 방방 뛰더군요. 진짜 그날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면서 억울하다고요. 그러기에 억울한 건 나라고. 너 같은 애 내가 바보같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너 위해서 평생 살았어야 할 내 인생이 정말 불쌍하다고요. 장모님한테 말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끝내자고 했습니다. 그 얘기하니 잠잠해지더군요.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알겠노라고 하고 저는 모텔에서 생활했습니다. 그냥 얼굴도 보기 싫어서요. 그렇게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. 만나자고요. 만나고 나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.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. 그냥 집에 있는 물건 들고 조용히 나가라고요. 어차피 집 내 돈으로 산 거고 지금 얼마 같이 안 산 마당에 나도 뭐 소송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마음 없다고 하니 한숨 한번 쉬고 알았다고 하더군요. 그 친구는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. 서로 민망하고 안 좋은 상황이라 이제 얼굴도 못 볼 것 같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그건 네 사정이니 이혼하고 붙어먹든 다시 재혼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. 정말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침착하게 말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. 뭐 나름대로 복수는 해준 것 같은데 많이 실망하고 아파하실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치만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 괜찮아졌죠. 어머니께서는 제가 창피하고 못난 놈 되는 것 같아 그냥 잘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둘러댔습니다.
그러니 생각 정리 잘하고 이렇게 되었다 해서 평생 혼자 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.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참 무섭습니다. 누굴 다시 만난다는 것이. 언젠간 정말 투명하고 맑은 상대를 만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